오늘은 러너들이 잘못 알고 있는 러닝 상식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5가지만 바로 알아도 괜히 무릎이 아프고 페이스가 쉽게 무너지고 러닝을 오래 못 이어나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러닝 상식 중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던스는 무조건 180이 정답이다. 러닝을 시작하면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케이던스 180 맞춰야 한다. 180 미치면 자세가 안 좋다. 초보도 180 맞춰놓고 뛰어야 한다. 저도 처음엔 이 말을 믿고 시계를 계속 보면서 뛰었습니다. 케이던스가 165만 나와도 괜히 잘못 뛰는 것 같고 170이 나와도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7분 페이스, 8분 페이스로 조깅하면서 억지로 180을 맞추려고 하면 러닝이 이상해집니다. 발만 빠르게 움직이고 호흡은 더 빨리 차고 몸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동동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케이던스 180은 모든 러너가 무조건 맞춰야 하는 정답이 아니라 빠른 페이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케이던스는 자동차 기어 같은 겁니다. 천천히 달릴 때 쓰는 기어와 빠르게 달릴 때 쓰는 기어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페이스로 뛸 때와 7분 30초 페이스로 조깅할 때 리듬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18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 발이 몸보다 너무 앞에 떨어지고 있는지, 착지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보폭이 과하게 길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케이던스가 너무 낮고 보폭이 크다면 지금 리듬에서 5% 정도만 살짝 올려보세요. 160에서 바로 180을 맞추는 게 아니라 165, 168 정도로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케이던스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숫자를 쫓지 말고 착지 위치와 리듬을 먼저 보세요. 두 번째, 러닝화는 비싸고 유명하면 무조건 좋다. 첫 번째가 뛰는 리듬에 대한 오해였다면 두 번째는 러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장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즘 러닝화 정말 많습니다. 쿠션화, 안정화, 카보나, 슈퍼트레이너, 레이스화. 처음 보면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싼 게 좋겠지. 유명한 선수가 신는 거면 좋겠지.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싼 러닝화가 좋은 신발일 수는 있지만 나에게 맞는 신발이란 뜻은 아닙니다. 특히 초보 러너에게는 너무 공격적인 카보나나 레이스화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쿠션이 많다고 무조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푹신한 신발이 잘 맞지만 어떤 분은 너무 물렁한 신발에서 발목이 흔들리고 무릎이나 종아리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좋다고 하니까 사야지 하고 골랐다가 막상 뛰어보니 내 발에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러닝화는 스펙보다 내 러닝 목적이 먼저입니다. 난 천천히 조깅을 많이 하는지 5km나 10km 기록을 줄이고 싶은지 발목 안정감이 필요한지 일상화 겸 조깅화가 필요한지 이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가장 비싼 레이스화보다 쿠션, 안정감, 무게, 착화감이 균형 잡힌 신발을 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러닝화 선택이 어렵고 러닝화를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6년 러닝화 추천 탑5에서 정리해뒀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공복 러닝은 살이 더 잘 빠진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살 빼려면 공복 유산소 해야 한다. 아침 안 먹고 뛰면 지방이 더 잘 탄다. 먹고 뛰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복으로 뛰면 운동 중에 지방을 더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 지방을 더 쓴다는 말과 체지방이 더 빠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살이 빠지는 핵심은 결국 하루 전체의 총량입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루틴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공복으로 뛰어보면 처음에는 몸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3kg도 안 됐는데 다리가 텅 빈 느낌이 들고 끝나고 나서 배가 너무 고파서 평소보다 더 먹게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복으로 지방을 조금 더 썼다 해도 하루 전체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5km 정도의 가벼운 조깅이라면 공복 러닝이 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km 이상 뛰거나 인터벌이나 템포런처럼 강도 있는 훈련을 한다면 바나나 하나, 작은 가식 하나가 오히려 훈련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복 러닝은 틀린 방법이 아니지만 살 빼는 필살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공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꾸준히 뛸 수 있는 방식이냐입니다. 네 번째, 러닝 전에는 무조건 스트레칭을 길게 해야 한다. 러닝 전에 종아리 쭉 늘리고 허벅지 잡고 오래 버티고 햄스트링을 꾹꾹 늘리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뛰기 전에 오래 늘려야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러닝 직전에 필요한 건 근육을 축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몸을 깨우는 겁니다. 달리기 전에는 근육을 길게 늘리는 것보다 관절을 움직이고 심박을 천천히 올리고 러닝에 필요한 근육을 움직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뛰기 전에 종아리와 햄스트링을 오래 늘리고 출발했는데 오히려 초반 리듬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가볍게 걷고 발목 돌리고 레그 스윙하고 무릎 올리기 같은 동작으로 몸을 먼저 깨우는 편입니다. 러닝 전에는 동적 워밍업, 러닝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 스트레칭이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러닝은 무조건 무릎에 안 좋다. 이 말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너 그렇게 뛰면 무릎 나간다. 나이 들면 연골 다 닳는다. 러닝은 관절에 안 좋은 운동이다. 물론
이건 무릎이 이미 아픈 분들에게 무조건 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통증이 있거나 연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러닝보다 허벅지 근력, 엉덩이 근력, 보강 운동부터 챙기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달리다가 무릎이 짜릿하거나 통증이 계속 올라오면 그날은 그냥 멈춥니다. 아깝다고 끝까지 뛰면 하루 운동을 챙기는 게 아니라 몇 주 러닝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통증이 없는 일반적인 러너에게 러닝 자체가 무조건 무릎을 망가뜨린다고 보는 건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러닝 자체보다 대부분 방식에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뛰거나 회복 없이 매일 뛰거나 몸보다 한참 앞에 발을 던지거나 엉덩이와 코어가 약해서 골반이 흔들리거나 자기 발에 맞지 않은 러닝화를 신고 뛰는 경우입니다. 무릎은 혼자 일하는 관절이 아닙니다. 위에는 골반과 고관절이 있고 아래에는 발목과 발이 있습니다. 고관절이 흔들리고 발목이 무너지고 코어가 버텨주지 못하면 그 부담이 가운데 있는 무릎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무릎이 자주 아프다면 기록 욕심보다 먼저 천천히 뛰기, 보폭 줄이기, 근력 운동, 휴식, 러닝화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러닝은 무릎을 망가뜨리는 운동이라기보다 내 몸에서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K단서 180은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내 페이스와 착지의 위치에 맞게 자연스럽게 조정해야 합니다. 러닝화는 비싸고 유명한 것보다 내 발과 러닝 목적에 맞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공복 러닝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살이 빠지는 핵심은 하루 전체의 총량입니다. 러닝 전에는 길게 늘리는 스트레칭보다 몸을 깨우는 동적 워밍업이 더 중요합니다. 러닝은 무조건 무릎에 나쁜 운동이 아닙니다. 다만 통증이 있다면 멈추고 몸의 약한 부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 정답처럼 들리는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를 압니다. 남들이 말하는 숫자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 기록도 좋고 장비도 좋고 훈련법도 좋지만 아프지 않고 꾸준히 뛰는 게 가장 강한 러닝 실력입니다. 그리고 러닝을 오래 이어가려면 내 발에 맞는 러닝화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보 러너가 실패 없이 고르기 좋은 2026년 러닝화 추천 영상도 따로 정리해뒀으니까 러닝화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관련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